항상 저의 영상에 나와 도마의 역할을 맡아주었던 이 친구, 오늘은 그릇으로 일해줄 겁니다. 도마는 이 핑크한 친구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양파를 준비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레시피를 보면 양파를 많이 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먹을 양만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양파만 준비했지만 양파를 더 넣고 싶으신 분들은 더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양파를 결에 맞춰 얇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양파 가운데 있는 심 같은 경우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음식이 완성됐을 때 좀 더 양파의 모양을 살리기 위해 제거 후에 만들었습니다. 양파를 다 썰었다면 오늘의 주 요리 중 하나인 멘보샤를 만들기 위해 모닝빵을 준비합니다. 모닝빵의 뚜껑이라고 해야 할까요? 머리를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고 속을 파서 재료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몇 주 전 부모님께서 아침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거 괜찮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멘보샤에 넣을 새우를 손질하는데 저는 집에 있는 칵테일 새우를 이용했지만 큰 새우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으니 편하거나 집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새우 양이 너무 적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가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고민은 시간만 늘릴 뿐 그냥 추가했습니다. 이제 새우까지 손질이 끝났다면 아까 썰어둔 양파를 볶아주어야 합니다. 그릇을 하나 꺼내 가열을 해주며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집에 올리브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올리브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역시 제가 사용해야 되는 건 콩기름이죠. 물론 올리브유나 콩기름 같은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버터를 이용하여 볶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멘보샤와 같이 만들 프렌치 어니언 숲, 즉 양파 스프는 양파를 얼마나 어떻게 볶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그릇에 스프를 담아 먹을 거여서 그냥 여기다 볶고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부었는데 그때부터 괜히 여기다 부었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설거지거리를 늘리기 싫어서 계속 볶으려고 했는데 역시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 냄비를 바꾸었습니다. 만약 만드시게 된다면 냄비를 넓은 걸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확실히 냄비를 바꾸고 나니 볶기도 훨씬 편해지고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보니 냄비의 입구가 방금 전 제가 사용했던 크기의 냄비보다 좀 더 큰 냄비라면 사용하실 때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양파 스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양파 볶기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양파 스프를 만드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 오늘도 배속했습니다. 저는 집에 자생양파밖에 없어서 자생양파를 이용했지만 한 번도 양파 스프를 만들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하얀 양파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집에 하얀 양파가 없다 싶으시면 그냥 집에 있으신 재료로 만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요리가 미숙하신 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께 하얀 양파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양파 스프에 사용할 양파를 볶을 때는 양파의 풍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양파를 카라멜화시켜서 이거 탄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색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자생양파나 하얀 양파나 오래 가열하면 색이 진해지지만 자생양파는 그 진해지는 정도가 양파의 고유의 색인 자색 때문에 하얀 양파보다 좀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얀 양파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양파 스프를 만들 때도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책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몇몇 레시피에 따르면 양파를 볶을 때 물을 약간씩 넣으면서 냄비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을 긁어가며 볶으라는 레시피도 있는데 여기서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양파의 형태가 자른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닌 마치 잼을 만든 것처럼 양파의 형태가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을 넣지 않았지만 물을 넣으신다면 매우 조금씩 넣으시면서 정말 냄비 바닥을 긁을 수 있을 정도만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빠르게 하기 위해 불을 약간 강하게 하긴 했지만 자생양파라 색이 진해 보이는 거지 절대 양파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볶다가 색이 나면 화이트 와인을 넣어야 하는데 집에 화이트 와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럴 땐 역시 소주죠. 소주를 부었으면 함유되어 있는 알코올이 날아가도록 볶아줍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넣어줍시다. 이제 소주를 붓고 볶아줬으면 양파 스프는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제 볶은 양파에 물을 넣고 간을 해주고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양파 하나를 통째로 슬라이스하고 물의 양은 총 400ml를 넣었지만 한 번에 물을 다 넣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200ml만 넣으신 후에 냄비 바닥과 옆면에 붙어있는 것들을 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 스프를 조금 더 흔히 스프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도인 끈적거리는 농도를 원하신다면 양파를 볶을 때 밀가루를 먹고 싶은 농도에 맞춰 약간 넣어주시면 되는데,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스프보다는 탕수육 소스 같은 농도가 되어버릴 수 있기에 약간씩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양파 스프 농도는 상관없어서 밀가루를 제외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 맹물로 끓였는데 좀 더 맛있게 먹고 싶으시다면 따로 육수를 끓이거나 마트에서 파는 치킨 스톡이나 비프 스톡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 저는 해산물을 좋아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피쉬 스톡으로 만들어도 맛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파 스프는 설탕이 안 들어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건강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파가 낼 수 있는 단맛을 끝까지 끌어냈기 때문에 생각보다 먹었을 때 단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음식의 본 고장인 프랑스나 한국에서 이런 프렌치 음식을 전문적으로 파는 식당에서 맛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 부었으면 냄비 바닥이랑 벽면을 긁어서 붙어있는 것들을 떼어주시면 편합니다. 아주 약간이지만 맛도 진해지고 설거지할 때 굳이 빡빡 안 닦아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어느 정도 긁을 수 있을 만큼 긁었다 싶으면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간을 맞춰줍니다. 좀 이따 저는 치즈를 올릴 거여서 간을 강하게 하지 않았지만, 치즈 없이 양파 스프만 먹게 된다면 소금을 좀 많이 넣으셔서 간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후추를 좋아해서 좀 많이 넣었지만 약간이라도 후추를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추를 넣고 안 넣고의 맛 차이가 상당히 큰 음식이어서 치즈는 기호사항이지만 후추는 필수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소금과 후추를 넣고 섞어주었으면 이제 스프는 거의 다 완성이 되었으니 잠깐 뚜껑을 덮고 다음 멘보샤로 작업으로 옮겨봅시다. 아마 양파 스프를 완성한 직후라면 새우도 거의 다 해동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아까 속을 파냈던 모닝빵 속에 손질해둔 새우들을 넣어서 속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보통 양파 스프를 주문하면 마늘버터를 바른 바게트와 같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비슷한 느낌을 내보기 위해서 멘보샤에 마늘버터를 발랐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마늘버터 맛이 강할 것 같아서 바깥쪽에 뿌리는 정도로만 했고 빵 3개에 전부 뿌려줍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편하네요. 마늘버터를 직접 안 만들어도 튜브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니, 이런 발상한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속을 파낸 빵들도 따로 빼두지 마시고 같이 멘보샤와 구워주셔야 합니다. 좀 이따 사용할 곳이 있습니다. 저는 에어프라이기로 160도에서 약 20분간 구웠습니다. 멘보샤를 굽는 동안 저는 양파 스프에 좀 다양한 치즈 맛을 넣고 싶어서 집에 있는 2종류의 치즈를 채 썰어 주었습니다. 이제 빵이 다 구워지기를 기다립니다. 아까 저는 모닝빵 속을 파낸 빵 조각들을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보통 스프에는 크루통이라 불리는 빵 조각이 올라갑니다. 이 크루통은 오븐에 굽기도 하고 기름에 튀기기도 하면서 만드는데, 양파 스프와 같이 나오는 마늘 바게트처럼 마늘의 향이 포함되도록 마늘을 빵에 문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마늘버터를 바르기엔 빵 조각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에 마늘버터를 바르지 않았지만, 에어프라이어라는 작은 공간에서 마늘버터를 겉에 뿌린 모닝빵과 같이 구웠기 때문에 이 빵 조각들에도 마늘버터의 향이 약간씩 들어가게 하였고, 그렇기에 저는 크루통을 올리기 위해 빵을 준비해야 했었는데 그게 바로 속을 파낸 모닝빵의 조각입니다. 이제 빵이 다 구워졌으면 아까 끓여둔 양파 스프를 담아 먹을 접시나 좀 더 가열할 냄비에 넣어줍니다. 접시에 담을 경우 양파 스프가 식었을 수도 있으니 한번 끓이고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도마로 사용 안 한다면서 결국 도마로 사용했네요. 이런. 이제 아까 구운 빵 조각들을 스프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스프에 넣으면 빵이 흐물흐물해지니 만약 크루통을 바삭한 식감으로 먹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스프에 미리 넣지 마시고 완성됐을 때 스프에 찍어 드시거나 완성된 후 스프에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빵 조각이 많아도 따로 해먹을 게 없다면 빵을 다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빵 조각까지 다 넣었다면 아까 잘라둔 치즈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저는 치즈가 좀 더 가득하면 맛있겠다 싶어서 아까 잘라둔 치즈와 함께 집에 있던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주었습니다.
집에 모짜렐라 치즈가 없으시다면 그냥 슬라이스 치즈나 체다 치즈, 아니면 치즈의 왕이라 불리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등 아무 치즈나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치즈 이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치즈를 다 넣었으면 아마 스프가 미지근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치즈 또한 녹여야 하니 약불이나 중불에 냄비에 뚜껑을 덮고 치즈를 녹여줌과 동시에 스프를 데워줍니다. 이제 가장 오래 걸리는 스프가 완성이 되었으니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만약 멘보샤에 새우가 안 익었을 것 같다면 치즈를 녹이는 이때 5분 정도 더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빵도 안 타고 새우도 잘 익은 것 같고 바삭바삭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서 퇴근 시간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팔면 나름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음식도 완성됐으니 슬슬 마무리 지어봅시다. 나무도마를 그릇으로 사용한다 했으니 멘보샤를 올려주고 아까 가열해둔 양파 스프를 올려줍니다. 양파 스프는 오래 걸리지만 멘보샤는 정말 간단하니 꼭 한번 해보시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